권영철 대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씩 웃고 계세요. 아니 다들 이렇게 좀 안타까운 할머니 보면 사비 털어서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전지검 월급 얼마 받는데요. 소가 웃을 일을 이럴 때 얘기하는 거죠. 아유. 그것도 경찰서장 이름으로 돌려요. 그러니까요. 한전 직원이 돈을 빼서. 그러게요. 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납득을 하죠. 참 대단한 한전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수사를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도봉투 사건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기자수첩 Y뉴스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된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죠. 어제. 했죠. 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를 판단이 났는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다투보겠다 이런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이렇게 1심이 났는데 예. 그 유죄받은 공직선거법도 나는 무죄다. 이거 국정원법. 국정원법도 무죄다. 예. 그래서 항소한 거예요.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한다 안 한다는 입장을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항소하겠다 했는데 검찰이 오히려 항소에 대해 미적거리고 있다고요. 예, 항소를 한다 안 한다는 입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항소 마지막 날이거든요. 항소할 수 있는. 예. 그래서 검찰은 왜 원세훈에 대한 항소를 미적거리나 오늘 그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항소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그럼 검찰이? 한다 안 한다 항상 뭐 가능성이 반반이지 않겠습니까? 검찰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 결정 과정이 끝나봐야 항소를 한다 안 한다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니겠나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검찰 내부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대체적인 의견이 항소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항소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 이런 반응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서 1심에서 항소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예. 검찰 고위 관계자는 뭐 순리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관계자도 상식에 따라 결정하게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다만 검찰 내부의 입장들을 들어보면서 참 대단히 조심스러워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평소에 뭐 다른 사건 같으면은 항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조금 있어봐라 뭐든지 좀 뭐래 순리대로 한다. 대체로 뭐 뉘앙스를 할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대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뭔가 좀 금기시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언급하는 것조차 민감해 하는군요.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돌려보셨어요, 전화를 권영철 기자가. 예, 그러면은 권영철 기자가 느낀 그 느낌으로는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항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김현정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졌다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없고요. 예. 심지어 뭐 이런 재정 사건에서 지난번 왜 임은정 검사 사건도 있었지만은 무죄가 확실한 사건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검찰인데 항소를 하긴 할 거고 아마 내일쯤 이제 뭐 항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도 1심, 2심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항소하고 상고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 관계자들에게 물어봐도 항소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항소를 혹시라도 아주 이례적으로 포기를 한다면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항소 포기하면은 1심 판결이 무죄가 난 건 그대로 나고요.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항소를 했으니까 그 부분만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노골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봐줬다는 얘기를 스스로 입증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권영철 기자. 근데 전 들으면서 좀 희한한 것이 아까 그러셨어요. 뭐 보통 이런 거 질문을 기자들이 하면 순리대로 할 겁니다. 혹은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시원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언급조차 꺼려한다.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합니까? 검찰이 항소에 대해서. 일종의 학습 효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실상 뭐 쫓겨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나간 거야 뭐 혼외자 아들 문제라 그러지만은 사실상 이 대선
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에 이 장관하고 정면으로 부딪혔고 그것 때문에 나간 거니까. 선거법 혐의를 예. 고집하다가 결국은 나가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항명 파동까지 겪으면서 검찰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일 겁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 대해서 검찰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뭔가 좀 상당히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느냐. 검찰 한 중견간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자마자 항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청와대가 상당히 기분 나빠했을 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고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눈치를 본다는 거네요. 그 얘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죠. 눈치를 본다고 뭐 쉽게 얘기하면 눈치를 본다는 거고 뭐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좀 뭔가 신중하게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뭐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문제는요. 검찰이 항소하는 것 자체에도 이렇게 미온적인데 항소를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대대로 될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죠. 검찰의 이런 태도가 그럼 검찰이 수사는 제대로 했을까? 1심 재판에는 제대로 대응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항소 자체를 이렇게 고심하는데 그럼 재판에 들어가서 항소를 하더라도 정말 이게 제대로 할까? 무늬만 항소하는 척하고 말까?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1심 판결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치 개입 행위입니다. 예.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면 변론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판결문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너무 어려운데요, 표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 그 검찰이 적용한 선거법 85조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공무원의 선거 관여뿐만 아니고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도 있거든요. 86조가. 조항이 다른 조항이군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86조 직접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 않느냐. 아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거든요. 85조는 무죄지만 86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남겨뒀던 게 1심이다. 그럴 여지를 남겼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추가해서 항소를 할 거냐. 그러면 검찰의 의지를 볼 수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양형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5년 이하니까 실형이 선고돼도 제가 뭐 충분히 무겁다는 그런 판단도 있거든요. 그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양형 부분도 항소를 해서 다툴 거냐. 그 부분 하나.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특별수사팀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계속 항소심에서도 관여하느냐. 이게 복잡한 사건이다 보니까 공판 검사들이 이 항소심을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또 바뀌어요, 그게? 통상 일반 사건들은 바뀝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제 민감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수사를 한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하는데 이번에도 특별수사팀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정말 공판에 관여하게 될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항소는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할 것으로는 봅니다. 저는. 하지만 얼마나 더 열심히 그 과정에 항소 과정에 참여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이런 국민들이 말씀. 좀 지켜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권영철 기자 핵심을 오늘 짚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